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입니다. K-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공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6월 1주차 유용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58개 정도로 뽑아봤고요. 모두의 창업 끝나고 지금은 이제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원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 데다가 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코스피 지수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어떤 투자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 항상 이제 모든 상승하는 것에는 이제 떨어지는 추락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어놔야 나중에 이제 조금 그 힘든 어떤 그 데스밸리 구간이 들어왔을 때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탄탄한 피지컬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도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의 곡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 플랜을 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주 보고 계시는 M&L 뉴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인 K-스타트업에 올라오는 사업 공고문을 일주일 단위로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K-스타트업 웹사이트 kstartup.go.kr 혹은 구글이나 네이버 창에 K-스타트업을 검색해서 나오는 링크로 직접 접속하셔서 매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업 공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 외 시간이나 주말에는 새롭게 올라오는 내용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M&L 뉴스에서 쓸만한 공고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기는 하지만 지원 사업은 대표님의 상황이나 회사의 업종, 현재 준비 단계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올리는 영상도 꼭 참고하시되 지원 사업이 급한 분들은 직접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R&D 지원 사업을 찾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확인해야 될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리스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입니다. 주소는 iris.go.kr입니다. 아이리스에 접속하신 뒤 사업 공고 메뉴에서 검색해 보시면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R&D 지원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R&D 사업은 특정 시기에만 몰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월말이나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이리스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M&L 뉴스에서는 다루어야 할 분야가 워낙 넓고 공고 수도 많기 때문에 R&D 사업까지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R&D 과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K-스타트업과 함께 아이리스도 매주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첫 번째 소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M&L 그룹 스터디 세 번째 시간을 기획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조금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면 또 그냥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좀 논의가 되어야 될, 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세 분 지원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내 사업 계획서를 봐달라, 자금 조달 전략을 짜고 싶다, 이런 메일은 엄청나게 오는데 그 문의 대비해서 또 떨어진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집단 스터디를 하는 거에 대해선 굉장히 좀 거부감이 높은지 아니면 이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저기 좀 알려드려도 별로 신청을 안 하시는 게 뭔가 그런 식으로 풀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그래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세 분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그룹 명당 20분씩 얘기하는 걸로는 택도 없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를 쓰면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되게 보이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아이템 자체도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업자적인 마인드, 기업가 정신도 문제는 아닌데 이 글을 풀어가는 방식이나 누군가한테 어필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되게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업계획서 안에 본인의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나서 맨투맨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생각보다 꽤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그냥 3명 모아놓고 진짜 이렇게 사업 계획서 띄워놓으면은 그냥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다.
이런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취약점만 짚어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저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게 좋은데 그 전에 이제 대표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됐고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좀 들어봐야 돼요. 근데 듣는 것만 1시간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큰 틀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개별적으로 메일을 따로따로 드려서 그분의 특성에 맞게 얘기를 해드렸고, 다만 이제 그 메일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과연 얼마나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 세미나는 취소를 했고요. 사실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좀 틀을 짜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 게시글에 지난번 M&L 뉴스였죠. 지금은 이제 차단을 시켜버렸는데 이제 약간 악플 아닌 감정이 섞인 댓글이 달렸는데 이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수집하기 위한 협잡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댓글이 달렸어요. 이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어지간한 종류의 댓글들 중에 이런 좀 악의가 담긴 댓글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실과 다를 뿐더러 뭐 그거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게 낫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은 그 먹이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관심 종자들한테. 그래서 별로 주진 않는데, 일단 뭐 사업계획서 수집이다 이거는 약간 제가 되게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데 그런 말을 싸질러 놓고 나서 보면은 그거를 봤던 누군가는 진짠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일단 잘못된 사실인 게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1년에도 거의 100통 넘게 보고 멘토링을 해서 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관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뭐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보고 다 그냥 제 입장에서는 다 더미 데이터기 때문에 다 지워버립니다. 어차피 이 사업계획서 쓴 사업계획서는 아이템이 달라서 저쪽 사업계획서 못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그 뭐라 해야 되나, 멘토링을 받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했던 거랑 강의에서 말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멘토링을 해서 방향을 다시 잡는 경우도 있고 숙제를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업계획서나 어떤 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그 방향성 자체는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필을 하거나 나타내야 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일반적인 논리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모두의 창업할 때, 세미나 할 때도 참여하셨던 분들 아마 느끼셨겠지만은 네 분이 오셨으면 네 분한테 다 다른 솔루션을 드렸어요. 다 다른 솔루션을 들었고 1차 때도 완전히 생뚱맞게 제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던 이런 아이템은 뭐 감성에 어필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지금 이거는 미선정된 사업계획서잖아요. 이걸 어디다 쓴다는 얘기냐고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사업계획서 쓰려면은요, 그냥 제가 AI로 써서 얼마든지 뽑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뭐 사업계획서 다 뭐 미선정이 됐건 선정이 됐건 다 AI 툴 써가지고 다 갖고 오는 건데 다 고놈이거든요. 그거 모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국을 끓여 먹으려고 뭐 그런 업체가 있다는, 내가 봤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처음에 이 채널을 이제 2020년도에 운영을 하고 지금 6년 차가 됐는데, 그때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뭐 얼마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이제 100명이 막 찼을 때.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로 통화도 하면서 막 사업계획서 얘기도 해드리고 못도 해드리고 뭐 했었는데, 그게 이제 몇 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노이즈가 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개념을 탑재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개념이 없는, 즉 저한테 있어서도 통화를 해봤자 어떤 뿌듯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기분이 나쁜 그런 사례들이 이제 10건에 한두 건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가, 이게 무료로 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들어오는구나. 결국에는 어느 정도 유료화를 시켜서 자기가 어떤 페이를 지급을 했을 때 그만큼 뭔가 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유료화를 한 1년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제 그 돈을 내고 갑질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는, 즉 몰라서가 아니고 진짜 개념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는 돈을 내냐 안 내냐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돈을 안 내면 무리하고요. 돈을 내시면은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할까 돌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러면은 무료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좋은 분들을 계속 내 카테고리 안에 넣겠어. 대신에 사업 계획서를 좀 이렇게 선정을 할 거야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글을 싸지르는 그런 이제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왜 무료를 하다가 안 했는지 이제 깨달음이 왔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요, 다 닫았습니다. 앞으로 무료 안 할 거고요. 문의 및 상담 창구 전부 다 닫았기 때문에 지금 문의 사항도 이제 제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하실 수 없습니다. QR코드 찍어도 이제는 더 이상 문의할 수 있는 창구가 안 열립니다. 뭐 어차피 뭐 최근에 또 한번 뭐 상담 컨설팅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뭐 그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일부 그냥 돈 주고 그냥 뭐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좀 써가지고 지원 사업 좀 하려고 했던 게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일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 남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다 해봤자 뭐 사실 돈을 받아도 문제고, 돈을 그렇게 많이 내실 생각도 없으시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안 하고, 저는 그냥 제 카테고리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 품으로 이제 품을 수 있는 그 분들만 잘 모아가지고 갈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과 소통을 안 할 거냐고는 그렇지는 않을 거고, 좀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좋은 창업가들을 모아서 어떤 저만의 그런 걸 만들 거고요. 뭐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M&A 콘텐츠는 제가 어쨌든 10년을 운영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콘텐츠였고, 최근에 이제 강의를 많이 못 올렸지만 어쨌든 계속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모두의 창업도 유무료로 시리즈는 한번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그냥 M&A는 M&A대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저 개인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참고로 전에 한번 누가 그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좀 휴대폰 번호 좀 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자주 있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1년에 한 번 정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 드립니다. 예, 제 명함에도 휴대폰 번호가 없어요. 왜냐면 피곤하거든요. 어차피 저한테 할 얘기가 사업계획서 봐주세요. 뭐 투자 유치 받고 싶어요. 조언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값싸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좀 그런 게 있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살펴보면 지원 사업 보면은요,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 특화 창업 지원 사업 나와 있고, 입주 공간 많이 나와 있고, 경진대 공모전도 나와 있고요. 뭐 교육이나 멘토링 컨설팅, 오픈 이노베이션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창업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원 사업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지원 사업 중에서 제일 좋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에 준할 정도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뽑아 보니까 이번에는 58개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첫 번째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열립니다. 총 상금 3,700만 원, 대상 1천만 원 지원돼 있습니다. CES 2027 대전통합관 전시 기업이 모집이 돼요. CES가 1월 달에 있거든요. 이제 아직 반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모으는 이유가, 이게 지금부터 선정을 해야 대충 6, 7월 달에 이제 뽑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요, 숙소랑. 그래서 반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스타트업 분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게, 사실은 내년에 CES 가져가는 거는 올 연말까지도 계속 뭔가 개발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만든 건 반년 뒤에는 구형이 된다고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건 있는데,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좀 넣어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시 비용 지원해주고 바우처 최대 3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용인시 산업진흥원에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독립형 유료로 제공합니다. 로컬 기반 패션 브랜드 창업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 비용 9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요. 콘텐츠 스타트업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이라 그래서 글로벌로 갈 때 엑셀러레이팅을 하면서 1인 왕복 항복료와 숙박비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독립형 공용 유료로 제공하고요. 스테이션시 성장 자립 지원 로컬라이제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림대학교에서 인건비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최대 2명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항공우주기술 기반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 열립니다. 시제품 제작 비용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LH 창업 카페 운영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 성남 독립형 무료로 제공하는데 창업 카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카페 운영자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뭐 창업 카페니까 아마 창업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걸 찾는 것 같아요.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하반기 창업 지원 공간 유니콘 로드라 그래서 경기도 의왕시 독립형 공영 유료로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 선정되면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거 융자거든요. 융자 돈 빌려주는 건데 그거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좋은 점은 이율이 낮다는 거, 안 좋은 점은 그 상환해야 되는 게 조금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연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융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또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위치 2016 전시 부스 및 싱가포르 진출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요. 부산 한정이고 항공료 최대 50만 원 기업별 전시 부스 제공해 줍니다. 스위치는 싱가포르에서 여는 핀테크 관련된 뭐 핀테크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관련된 굉장히 큰 이제 투자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싱가포르가 좀 규모가 크죠.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부산 한정이지만은 이제 전국구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임팩트 창업 아이디어 챌린지라 그래서 이제 임팩트 라고 되어 있죠. 시제품 제작 200만 원, 총 상금 350만 원 걸려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인증 전환형 최대 3천만 원, 제도 전형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글로벌 SNS 팔로 개척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단계별 마케팅 지원인데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2026년 대구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에서 콘텐츠 IP 활용 확장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진입형 프로그램 최대 3천만 원까지, 성장형은 최대 6천만 원까지 해서 아마 이제 그 초기 진입하고 있는 기업과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좀 나눈 것 같아요. 대구 한정이고요. 울산 관광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우수 수료자는 상금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세종시 나성동 AI 융합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세종 나성구 나성동 독립형 공영 유료로 지원하고요. 최대 1천만 원까지 성과 연계해서 사업화 지원 자금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중견 중소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열리는데요. 협업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광주 한정입니다. 청년 창업기업 기술고도 사업화 자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광주 한정이고 사업화 지원 최대 2천만 원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지역 이용 관광기업이라고 해서 관광기업인데 이제 전북 한정이고요. 개선 지원금으로 1,300만 원까지 근로자 지원금으로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뿌리 산업 고도화를 위한 비즈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플랫폼 제작 지원 사업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드림 벤처 스타 위즈 TYM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POC 실승 자금으로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연동입니다. 같은 사업이 지금 연달아 나와 있는데요. 드림 벤처 스타 위드 그로피, 드림 벤처 스타 위즈 조강 페인트 해가지고 이거 다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안에 있는 내용들 들어가 보시면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 나와 있을 텐데 그 핏에 맞으면은 POC 자금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창업 혁신 공간 북서부 권역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독립형 공영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게임 제작 지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고요. 설계 전주기 지원 수혜기업이라 그래서 기업당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인증 지원 패키지라 그래서 기업당 인증 지원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나와 있습니다. 설계 전주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제품 기획부터 MVP 나가는 그 설계 전반적인 부분들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설계라고 하면은 디자인 그냥 거의 외형만 따지는 걸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모양대로 뭔가를 안에 만들려면 그 안에 기구부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완전히 최적화가 돼서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이제 이런 페트병 같은데 페트병 같은데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는 마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마개를 어느 정도 틈으로 어떻게 몇 도 각도로 나사산을 파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막상 만들어 보려면 좀 골치 아픈 이슈예요. 물론 정해진 규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따라가면 되겠지만은 그걸 실제로 내 제품에 녹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돈 드는 일인데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인 딥테크 스타트업 배치 프로그램이라 해서 우수 기업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나와 있습니다.
자, 블루 스타트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루는 이제 해양을 얘기하죠. 해양 수산 쪽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고요. 예비 창업자는 2천만 원, 초기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경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이제 국내 판로 개척이라고 해서 전시회나 마케팅 같은 데 지원을 해 주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제 국외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마포 비즈니스 센터에서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독립형 유료로 제공합니다. 자, 투자 및 융자 연계 기술 개발 사업 정책 지정형이라 그래서 스케일업티스 얘기하는 건데요. 최대 3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지만 이거는 실제로 투자를 10억 원 이상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하는 기업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건 투자사 끼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나옵니다. 추경으로 잡혔는데 사업화 지원 자금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상생형 창업 벤처기업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사업화 지원 자금 약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거 나와 있고요. 로봇 기반 공간 컴퓨팅 창업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초기 창업 기업에는 1.2억 원, 1억 2천만 원, 예비 창업팀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전국구입니다. 청년 임팩트 창업 프로젝트 소셜 노바라 그래서 사업화 지원금 200만 원 지원해주는 경기 한정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부산 AI 실증센터 온디바이스 AI POC 제작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제로비 중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사업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로비 중이 아니고 제로비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막 이제 인건비를 쓰고 막 이러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증 한정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제약이 될 거예요. 부산 한정입니다. G스페이스 창업기업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을 할 때 실비 지원으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게 뭐 SNS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업체 맡기거나 이럴 때 그때 들어가는 거 계약 금액을 이제 그대로 이제 해준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499만 9,870원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5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499만 9,870원을 딱 주게 되는 거죠. 자,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열립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고요. POC 실증이 열리면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하고 어느 정도 좀 예의가 돼야겠죠. 진주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독립형 공용 무료로 제공합니다. 관악 S밸리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독립형 공용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이제 중앙부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서울 어워드 우수 제품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약간 소상공인 아이디어 제품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선정이 되면은 서울 어워드 라운지에서 전시회에서 한번 전시해주고 해외 판로 개척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SBA 서울경제진흥원이 요런 프로그램들을 되게 기획을 잘하는데 그거 대비해서 도움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받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있는 거라서 요거는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청년해내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독립형 공용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스페이스 제품 개발 통합 지원 프로그램 나오는데요. 기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울산 한정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제품화 이제 지원해 주겠죠. APAN 62 연계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APAN 62는 62 이거 뉴질랜드에서 하는 이제 그 전시회인데요.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 1천만 원, 항공료세 25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하는 거는 누구나 꿈꾸고 있잖아요. 이제 글로벌로 나간다 그러면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숨만 쉬어도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뉴질랜드 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 스타트업 챌린지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금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그냥 그 교육 듣고 이제 데모데이 같은 거에서 우수팀은 사업화 지원금 해주겠다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노원 사회경제적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서울 노원구 독립형 공용 유료와 무료로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참관 등록비와 항공료 최대 320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참관 등록비 120만 원, 항공료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울산 한정 프로그램입니다. 코이카에서 포용족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ODA 사업이라 그래서 약간 사회적 기업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제3국에 가서 약간 그 적정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우리 회사의 기술을 그쪽에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의 핏에 맞냐 그러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제3국가에 가가지고 엄청난 부를 끌어모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국가가 서로 돕는 거잖아요. 좀
먹을 만한 먹고 살 만한 국가가 좀 이제 힘든 국가에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게 ODA 사업인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ODA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화된 이제 그 뭐냐 기업들을 뽑아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소셜 벤처나 이런 쪽에서 이런 쪽에 이제 그 구분에 노출돼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뭔가 어떤 실적을 쌓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5억 원이잖아요. 나름대로 되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좀 한정적이지만 분야가 한정적이지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요. 인천 한정이고 기업당 2,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투자 상관없이요. 서울 유니콘 챌린지가 열립니다.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상금 1억 2천만 원 걸려 있습니다. 자 이제 민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대학교 제네시스 랩에서 입주 겸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독립형 공용 유료로 제공합니다. 대우건설 하이퍼 세이프티 AI 오픈 이노베이션 열리는데요. 연결되면 POC 자금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오버 엣지 오엣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상금 1억 4,500만 원, 1인 최대 1,100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금 걸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시회 뭐 그래도 카이스트니까 2년 맺어두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시회 부스 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 나와 있는데요. 전시회 공동관 2개 부스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푸시트 프로드 서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레플리트라고 하는 그 뭐냐 AI 툴이 있는데 여기 크레딧을 이제 뭐냐 약간 해커톤처럼 해가지고 5,000달러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요건 조금 분야가 되게 한정적이라 그러니까 이 레플리트라고 하는 걸 되게 잘 쓰시는 그런 스타트업들한테는 도움이 되겠고 그게 아니고 뭐 창업팀들도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보시면 재밌겠죠. 자 특허 출원 등록 비용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이나 이런데 등록 비용 50%까지 지원해주고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등록 비용이 50%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등록비가 2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100만 원은 지원을 받고 100만 원 여러분이 이제 직접 내는 겁니다. 바우처 형태의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직접 돈을 주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유한 킴벌리 시니어 임팩트 펠로우십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시드머니로 3천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2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58개 다 말씀드렸고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 좀 애매하죠. 뭔가 재미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실제로 쓸만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뭔가 그 올 연초에 있었던 막 추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이게 가슴을 들끓게 하던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약간 소강상태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요 시즌에 또 그만큼 또 짜잘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린다면서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적당히 선별을 해서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가져가면 좋겠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제법 더워요. 사실 지금 제 사무실이 아직 지금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설치를 못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더워 죽겠는데 지금 선풍기 3개 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지나면 진짜 쪄 죽을 날씨가 시작될 것 같으니 그전 어떻게든 에어컨을 빨리 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해도 한 32도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거의 그러니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그래도 좀 빨리 해가지고 먹고 이제 좀 살만한 걸 하고요. 제가 사실 이제 너무 더워지면은 작업실 차라리 문 닫고 그냥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일하면 되는데 좀 아쉬워도 아니면 뭐 집에서 좀 어느 정도 하거나 근데 이 유튜브만큼은 진짜 찍을 때가 사무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항상 그 뭐냐 좀 시원할 때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8월 달에 제일 더울 때는 안에 있는 식물이 익었다니까요. 진짜 익었어요. 데쳐져가지고 그렇게 쭉 처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이제 올 여름이 저도 좀 무섭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잘 기원을 해야 되겠죠. 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사실 제가 올해부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창업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저도 어쨌든 앞으로 이제 벌써 50인데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것을 이제 하면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는 여러분 못지않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 안에서도 뭔가 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좀 당장 나한테 어떤 직접적인 이득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2, 3년 지나갔을 때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좋게 돌아서 어떤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이제 모두의 창업이나 이런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갑자기 없애면서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상담 창구도 없앴고요. 이것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요. 다만 인제 영상에 대해서는 인제 제가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채널이 이 채널이기 때문에 이 채널은 계속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 또 여러분이 창업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들은 계속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다만 인제 그 유료 멤버십이 있죠. 꽤 오랫동안 인제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 후원의 개념으로 조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계속 뭐 후원만 받지는 않을 거고, 이쪽에서 또 오래 계신 분들께는 어떻게든 또 인제 제가 또 어떤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해 주신 후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 매력적인 그런 사업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들도 있고, 뭐 공모전이나 이제 경진대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요런 시즌일수록 뭔가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스스로 어떤 성장의 그 발판을 다지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개인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뭐 여러분에겐 큰 변화가 없지만 채널 M&L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그 M&A 콘텐츠를 만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쪽을 좀 더 인제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통 창구를 좀 이제 다양하게 넓혀서 여러분과 만나면서 이런 인제 경로를 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 가까운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M&L 콘텐츠에서만큼은 정말로 좋은 내용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